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블렌더 파티클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파티클은 선택된 오브젝트에 횟수나 혹은 특정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서 다수의 객체를 만드는 헤어의 방식과 지정된 오브젝트를 방출하게끔 하는 에미터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어에 관련된 영상으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이미지에 영감을 받아서 파티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건 다 삭제해 주기 위해서 A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고요. X 눌러서 딜리트 해 주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를 추가하는데 처음 사용할 거는 실린더를 사용하겠습니다. 실린더를 불러오면 바로 클릭은 하지 마시고 좌측 하단에 실린더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레디수가 1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0.2로 수정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뎁스 값 길이가 2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6으로 설정을 바꿔줄게요. 밑에 트랜스폼 항목 안에서는 로테이션 X축을 90도로 다 됐으면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만들 모델링 이제 집 모양을 만들 건데 자, 이 모양도 좌우대칭적인 형태가 많기 때문에 미러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서 미러 실행을 해주고요. 자, 현재 미러를 실행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는 가운데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G를 눌러보면 이렇게 미러 모디파이어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랩 G 눌러서 X축으로 거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베벨 모디파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끝에 모양을 조금 한 0.02 정도 0.03 정도 수정할게요. 다음엔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해서 쉐이드 오토 스무스 실행해 주겠습니다. 현재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서 얼레이를 진행을 해서 위로도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 얼레이 실행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는 옆으로 X축으로 배워야 되겠죠. X축으로 1만큼 되어 있으니까 X축을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Y축으로 1만큼 클릭을 해서 자, 위쪽으로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는 2로 설정되어 있는데 2 말고 6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형태를 만들었고요. 현재 만든 형태를 복사를 한 다음에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우측 넘패드에 키보드 7번을 눌렀고 Shift D를 눌러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한 다음에 로테이트 R을 누르고 90도만큼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간 다음에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넘버패드 7번 눌러서 탑뷰를 본 다음에 G, Y축으로 G를 이동을 해서 끝쪽에 맞춰주겠습니다. 스케일 X축으로 좌우축의 크기를 줄여줘서 이렇게 모양을 수정을 할게요. 됐으면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겠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불러오기 위해서 Shift A 눌러서 큐브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스케일은 좀 줄여주고요. 넘패드 1번 눌러서 이동을 시켜줄게요. G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넘패드 3번 눌러서 이렇게 앞쪽에다가 위치해 놓겠습니다. 스케일은 조금 더 작게 둘 거고요. G 눌러서 한 이 정도 위치에 둘까요? R 로테이트로 약간 회전을 이렇게 시켜주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오브젝트를 어차피 좌우측이 똑같은 모양을 만들 거니까 미러 모디파이어를 실행을 해둘게요. 미러 실행을 하고요. 네, 현재는 미러를 진행해도 좌우측의 모양이 나오지 않는 거는 미러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로 찍어서 이 오브젝트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미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필요한 쪽은 이쪽이 아니고 Z축이니까 Z로 설정을 해줄게요. 다음에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고요. 한번 페이스 모드를 선택을 해서 여기 앞쪽 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돌출 2를 눌러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지금 모양이 교차돼서 지나가죠. 하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눌러서 잠시 두고 여기 미러 옵션에 클리핑을 체크를 해둘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로테이트를 할 건데 약간 각도를 조금만 더 저는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하고 돌출 2를 누르면 이렇게 끝에 닿을 때 면이 닿게 되죠. 잠시 고스트 모드로 보고요. 버텍스 모드 상태에서 GZ로 굵기를 조금 맞춰줄게요. 맞춰주면 다 됐으면 엑스레이 모드는 끄고요. 페이스 모드 다시 선택한 다음에 돌출 여기 앞에 부분 2로 살짝만 튀어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미러 옵션에서 아까 X축 꺼놨는데 다시 하면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면 선택하고요. 돌출 2 눌러서 이렇게 끝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에 이제 볼을 하나 말이도록 할게요. 현재 3D 커서의 위치가 오리진의 중앙에 있는데 조금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2번 엣지를 선택하고요. 여기 엣지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S를 누르면 Cut to Selected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내가 선택된 엣지의 중앙에 3D 커서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Shift S에 Cursor to Selected 이렇게 옮기면 새로운 오브젝트를 불러볼 때 여기 3D 컷의 위치로 오브젝트가 불러오게 되겠죠. 그래서
Shift A 눌러서 에디트 모드 나오고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 눌러서 메쉬에 큐브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스케일 S 눌러서 크기를 줄여주고요. 위치는 GZ로 조금 밑에 쪽에다 이렇게 줄게요. 마찬가지로 미러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미러 실행해 주고요. 자, 미러의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는 중앙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X축은 꺼주고요. Z축을 누르면 미러가 되죠.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간 다음에 안쪽의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잠시 엑스레이 모드 선택을 해주고요. 한번 페이스 모드에서 여기 면 선택하고 돌출 2를 눌러서 면을 이어줄게요. 마찬가지로 클리핑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엑스레이 모드 해제해 주고요. 위의 모양과 밑에 모양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베벨을 좀 적용을 할게요. 어디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서 베벨 적용하고요. 적당한 어마운트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마운트 값을 조절을 하실 때 수치를 조절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수치를 조절하면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베벨 실행을 해서 어마운트 값을 조금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만들어진 부분에 탭을 누르면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든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어플라이를 해줄게요. 어플라이 하는 방법은 실행된 모디파이어 항목 끝에 보면은 밑으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첫 번째 항목에 어플라이라고 해서 단축키는 컨트롤 A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되는데 참고로 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에디트 모드에서는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요. 선택하고 다시 미러 모디파이어의 어플라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 어플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 눌러보면 이제 모든 오브젝트가 버텍스 속성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탭 눌러서 엣지 2번을 선택한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여기 맨 위에 중앙에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할게요. 다음에 Shift S를 눌러서 커서 투 셀렉티드 클릭해서 엣지의 중앙에 3D 커서를 이동했습니다. 다시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요. 자, Shift A 눌러서 메쉬에 큐브를 생성할게요. 스케일을 줄여 주시고요. 정면 뷰에서 GZ로 조금 올려줄게요.
스케일 Y축으로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Y로 납작하게 수정을 하고요. 탭 누른 다음에 여기 위에 엣지를 선택하고 G, Y로 기울기를 주겠습니다. 다음에 이 오브젝트도 미러를 사용을 할게요.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 미러 실행을 해주고요. 클리핑 체크해주고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미러에서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G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G 움직여 보면 이 X로 이동한 다음에 자, 축을 켜주면 Z축을 켜주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가운데는 붙어야 되니까 붙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맞춰주고 자, 3번 페이스 모드에서 여기 면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G, X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 면을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요. 벽면 1번 눌러서 프론트 뷰를 보고 잠시 고스트 모드로 둔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Shift D 눌러서 Z 방향으로 적당한 높이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다시 Shift D를 누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Shift R을 누르면 전에 실행됐던 명령어가 똑같이 반복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Shift R 눌러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다시 형태를 보고 개수가 만든 크기에 따라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좌우측의 크기를 조절을 할게요. 다시 정면 뷰, 프론트 뷰를 보고 엑스레이 모드에서 탭키 누른 다음에 키보드 1번 눌러서 버텍스 모드 선택한 다음에 자, G, X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위에 버텍스만 다시 선택해서 GX로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진행을 해줄게요. 나와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요. 다시 밑에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탭 눌러서 GX로 이동, GX로 이동. 탭 다시 밑에 오브젝트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 GX, GX. 다시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 GX, GX. 다 됐으면 엑스레이 모드 꺼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나오겠죠. 세이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했고요. 여기 부분도 이제 만들어 줄게요. 여기 부분은 여기 면에서 하나를 세퍼레이트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고요.
페이스 모드 3번 선택해 줄게요. 여기 면 하나 선택해서 세퍼레이트 하겠습니다. Shift D 눌러서 복사해 주고요.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제자리 복사, 단축키 T 눌러서 세퍼레이트 옵션 안에 셀렉션 클릭해서 파트를 띄워 주겠습니다.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다음에 떼어낸 부분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A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요. 일단 위치를 이 Y로 이동 좀 시켜줄게요. 하고 이 옵션의 모디파이어 항목안에서 베벨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베벨은 삭제해 줄게요. 스케일을 키워서 위치를 보면 되고요. 좀 더 스케일 X Y죠. Y로 조금 위치를 그리고 G Y 이동을 시켜서 적당히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G 이동해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Z로 조금 안쪽으로 면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앞쪽에 큐브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 큐브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GZ로 큐브를 밑에 쪽에 설정을 해주고요. 그랬을 때 GZ로 밑면이 맞게끔 위치를 배열을 하고요. GY로 앞쪽으로 조금 빼줄게요. 스케일을 조금 더 줄일게요. GZ GY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큐브를 하나 갖고 왔고요. 탭 키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2번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잠깐 고스트 모드를 가서 안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을 해주고 GZ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루프 컷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클릭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컨트롤 R을 눌러서 클릭해서 적당한 거리로 라인을 2개 생성을 했습니다. 현재 라인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럴 때 라인을 Alt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G로 이동을 해보면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이동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이 깨지게 돼요.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동을 할 때는 동일선상의 어떤 라인을 유지한 채 내가 엣지를 이동하고 싶다 하실 때는 G를 누른 상태에서 G를 더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인에 맞춰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을 해줄게요. 안쪽이 묻히지 않도록. 자,
루프컷 마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R 눌러서 클릭해서 밑에 쪽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루프컷을 실행을 할 때 현재 이쪽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의 기울기와 여기 기울기에 생성되는 중간쯤의 기울기로 이 루프컷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여기가 수평으로 엣지가 생성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 엣지들을 수정을 한번 할게요. 생성된 엣지를 Alt를 눌러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자, 스케일 S를 누른 상태에서 자, Z축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 엣지를 조절하는 거죠. Z축 방향으로 나는 0으로 설정을 하겠다 클릭을 해주면 자, 측면을 봤을 때 딱 수평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엣지도 약간 삐뚤어져 보이죠?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엣지 다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S 누른 상태에서 Z 방향으로 0을 설정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딱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됐으면 다시 엑스레이 모드는 끄고요. 한번 페이스 모드를 선택을 해서 여기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돌출 2를 눌러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앞 선택해서 여기는 앞쪽으로 돌출을 시킬게요. 요 윗부분에 지붕을 하나 만들 건데, 자, 요 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클릭 키 세퍼레이트 셀렉션으로 이렇게 떼어 주겠습니다. 현재 오브젝트의 에디트 모드를 나오기 위해서 탭 눌러 주고요. 여기 오브젝트 선택해 주고 이 오브젝트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면 선택해 주고요. 스케일 조금 키운 다음에 스케일 Y축으로 저는 이렇게 늘리고 싶은데, 자, Y축으로 늘리게 되면 내가 원치 않게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축을 사용하는 기준점이 글로벌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단 위에 축의 기준점의 글로벌을 노멀로 잠깐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 누른 상태에서 X축을 누르게 되면 내가 기울어진 기울기의 방향대로 오브젝트가 같은 쪽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됐으면 축은 다시 글로벌로 돌려줄게요. 선택되면은 돌출 2를 눌러서 약간만 두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어진 요 들어가는 입구의 모양들도 베벨 모디파이어를 추가할게요. 모디파이 항목 안에서 베벨 실행을 하겠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 주고요. 밑에도 적용하겠습니다. 베벨 어마운트 값을 살짝 지정해서 마무리 칠게요.
이쪽에는 굴뚝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탭 눌러서 자, 컨트롤 1번을 누르게 되면 반대쪽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확대한 다음에 여기 엣지를 2번 엣지 모드 선택하고요. 여기 엣지 선택할게요. 다음에 Shift S를 눌러서 커서 투 셀렉티드 클릭해서 3D 커서의 위치를 여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요. Shift1을 눌러서 메쉬에 큐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줄여주고요. GZ로 밑면을 맞춰주겠습니다. 위치를. 스케일을 좀 더 줄일게요. 그리고 GZ로 좀 내리고 GX로 이쪽에 배열을 하겠습니다. GY로 조금 위치를 꺼내 놓고요. 자, 위치가 지정이 됐으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 3번 베이스 모드를 선택을 해서 윗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BZ로 조금 위쪽까지 이동을 시켜주고요. 현재 위치에서 돌출을 한번 시킬게요. 돌출 단축키 2 눌러서 한번 돌출을 시켜주고 자, 스케일 S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다음 다시 돌출 2를 눌러서 지붕의 위에까지 굴뚝의 위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안쪽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인셋 베이스 단축키 I를 눌러서 베이스 넣어주고 다시 돌출 2를 눌러서 안쪽으로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게요.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 베벨 실행해 주고요. 조금 확대하신 다음에 어마운트 값을 주위의 모델링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이제 컬렉션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름을 하나도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컬렉션으로 이름을 지정을 할게요. 자, 마우스 우측 클릭하면 새로운 컬렉션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컬렉션을 추가해서 컬렉션의 이름을 하우스라고 지정을 하고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해서 새로운 컬렉션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창문을 2개를 만들고 마무리 짓게요. 이 집은 자, 앞쪽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탭 키를 눌러주겠습니다. 루프 컷을 이용해서 라인을 나누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서 구멍을 낼게요.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루프 컷 실행한 상태에서 마우스볼을 올려서 4개의 엣지를 생성한 다음에 클릭하고 마우스 우측을 클릭해서 엣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R 클릭, 마우스 우측 클릭, 컨트롤 R 마우스 볼로 4개 생성, 클릭,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나누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한번 페이스 모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Alt를 누른 채로 엣지 이렇게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됩니다. 선택, Shift 누른 상태로 선택이 되면 다중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Alt와 Shift를 누르고 엣지를 클릭하면 그 동의선상에 있는 부분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선택한 상태로 X 페이스로 삭제를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Alt를 누른 채로 엣지 선택, Shift 누른 채로 다중 선택 해서 X 페이스로 삭제하겠습니다. (1번) 버텍스 모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조금 확대하신 다음에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을 할게요. 여기 하나 선택, 그리고 Shift 누른 채로 여기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봤을 때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S를 누르면 3D 커서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니까 선택한 상태에 Photo Selected를 클릭하면 두 개의 가운데의 위치에 3D 커서가 이동되게 됩니다. 자, 탭키 나온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 Shift A로 메쉬에 플랜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탭키 눌러서 여기 잠깐 요거 삭제하고요. 다시 탭키 눌러서 여기 구멍을 막아야겠죠. 자, Alt 누른 채로 선택하셔서 F 누르면 구멍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도 다 눌러서 F로 구멍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F, F, 이렇게 구멍을 다 막고요. 자, 탭 나와서 다시 오브젝트를 불러올게요. Shift A에 메쉬에 플랜, 플랜은 로테이트 R을 누른 다음에 자, Y축으로 90도만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일 S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선택된 면 한번 눌러서 페이스 선택한 다음에 면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을 클릭을 하면 서브디비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4개로 쪼개줍니다. 인셋 페이스 I를 눌러서 면을 안쪽에 추가를 할 건데, 자, I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폴리곤마다 인셋 페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고요. 자, 선택 반전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I를 눌러서 반전을 한 다음에 돌출 2를 눌러서 앞쪽으로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는 우측에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미러 모드 파일을 사용을 할게요. 미러 실행해 주고요. 오브젝트의 기준은 여기가 되면 되겠죠. 하고 X축은 끄고
Z축을 체크를 하면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벨 모디파이어 실행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살짝만 조절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중간중간 세이브를 하시길 바랍니다. 집 모양의 모델링은 이렇게 완성을 일단 시켰고요. 전체 선택 A를 눌러서 GZ로 좀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했을 때 GZ로 좀 이렇게 위쪽으로 배열을 할게요. 3D 컷의 위치는 오리진의 중앙에 다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Shift S를 눌러서 커서 투 월드 오리진을 클릭해서 위치를 이동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 스피어, UV 스피어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GZ로 위쪽으로 좀 올려주고요. 자, 스케일을 좀 크게 띄워줄게요. 좀 더 커도 될 것 같습니다. 컬렉션이 하우스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뉴 컬렉션 항목 안에 랜드라고 결정을 하고 방금 만들어진 거는 여기 컬렉션에 넣어줄게요. 현재 이 오브젝트를 땅을 만들 건데 위쪽이 너무 볼록해서 모양이 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밑에를 조금 다운 시켜서 형태를 변형을 하겠습니다.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요. 버텍스 모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1번을 클릭합니다. 자, 다음에는 맨 위에 버텍스만 선택을 해줄게요. 현재는 G를 누르게 되면 이 버텍스만 움직이게 되는데 상단에 보면 프로페셔널 에디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례 편집 모드라고 하고요. 요거를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G를 누르면 아까와 다르게 동그란 라인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크기는 마우스 볼을 크기를 내리면 좀 더 영역이 커지는데 커진 상태로 움직여 보면 그 옆에 버텍스들도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Z 방향으로 조금 크기를 키워서 아래쪽으로 윗부분이 조금 평평하게 될 수 있게끔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다 됐으면 프로페셔널 에디팅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켜있는 상태면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꺼주고요. 탭키 눌러서 나온 다음에 오브젝트의 위치를 GZ로 위치에 맞춰줄게요. 현재 만들어진 이 모양의 폴리곤 모양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일률적이라 모디파이 항목 안에서 데시메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데시메이트는 설정된 어떤 값만큼 폴리건의 수치를 줄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페이스 카운트가 516 되어 있죠. 이 스피어가 516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수치를 내려주면 카운터가 내려가면서 모양이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적당히 모양을 조금 랜덤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모양이 완료됐으면 데시메이트는 바로 어플라이를 하도록 할게요. 어플라이 실행. 넘버패드 3번을 클릭한 상태에서 전체 선택 A를 눌러주고요. 이 오브젝트는 GZ로 더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제 파티클의 오브젝트가 될 로우 폴리곤 나무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의 플랜을 생성을 할게요. 현재는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뷰를 조절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의 제어가 좀 뭐가 잘 되지 않을 때 제어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넘패드 쪽에 3번 밑에 점을 선택을 해주면 선택된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뷰포트가 다시 재배열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줄게요. 하나의 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지 M 눌러서 센터로 버텍스를 하나만 남겼습니다. 넘패드의 1번을 눌러주고요. 돌출 2를 누르면 점과 점이 연결돼서 엣지가 생성이 되죠. 클릭해서 나무의 가지의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돌출 2를 눌러서 대략적으로 돌출 해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벽면에서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측면에서는 다 일자이기 때문에 자, 위치를 선택해서 GY로 조금 위치를 변동시키겠습니다. GY, 이쪽은 GY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도 GY로 앞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이 모양은 스킨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두께감을 줄 건데, 모디파이어 항목에 보시면 스킨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킨 실행을 하면 이렇게 형태가 모양이 나오고요. 안에 보텍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모드 선택하시고 전체 선택 A를 누른 상태에서 스킨 모디파이어의 두께, 스케일을 조절하는 것은 단축키가 컨트롤 A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A를 눌러서 크기를 전체적으로 줄여주겠습니다. 나뭇가지가 동일한 굵기는 아니겠죠? 위쪽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위쪽의 버텍스들은 조금 더 작은 굵기로 설정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은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모양을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G를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하면 약간 보면은 삐뚤어져 있는데, 이럴 때는 중간에 버텍스를 추가해도 되고요. 버텍스를 중간에 추가하는 거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서브 디비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가운데 버텍스가 추가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버텍스 선택하고 여기 버텍스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됐으면 엑스레이 모드를 꺼주고요.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도 나오겠습니다. 아이코스피어를 추가해서 어떤 모양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 아이코스피어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numpad 1번 눌러서 벽면을 보고요. G로 이동을 해서 대략적으로 위치만 맞춰둘게요. Shift 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고요. 자, 위치와 크기를 맞춰줄게요. 스케일 S를 눌러서 Y로 이동을 적당히 시켜주고요. 마찬가지로 위치와 크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아이코스피어 같은 경우의 중심점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이 나무는 이제 스킨 모디파이어 처음 만들기 전에 플랜을 갖고 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죠. 이 모든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여기 3D 커서의 위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Set Origin에 Origin to 3D 커서로 클릭을 하면 중심점의 위치가 커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들도 선택을 해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로우 폴리곤 트리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측에 컬렉션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뉴 컬렉션 실행해주고 트리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플랜은 이거고 아이코스피어를 셋, 넷. 요 스피어는 아까 랜드 만들었던 거고요. 4개 선택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총 3개의 컬렉션으로 해서 기본적인 모델링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브젝트에 파티클을 지정해서 나무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 파티클은 모디파이어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파티클 프로퍼티스 항목 클릭해서 자, 플러스를 눌러줄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에미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헤어를 쓸 거기 때문에 헤어로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자, 렌더 항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렌더 항목에 패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를 넣을 게 아니라 4개의 오브젝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트리라는 컬렉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 항목 안에서 컬렉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컬렉션 항목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만든 것 중에 트리를 지정하면 되겠죠. 자, 일단 파티클을 지정해서 형태를 만들긴 했는데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옵션을 봐야 될 게 여기 첫 번째 항목 체크를 해주면 모든 오브젝트가 하나로 인식돼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봐줄게요. 이제 하나로 인식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모양들이 지금 일률적으로 다 누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오브젝트 선택된 거를 축을 바꿔주면 돼요.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데, 자,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로테이션 회전을 해보면 지금 위에가 같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Y축으로 90도만큼 회전을 시켜주면 나무의 모양이 제대로 위치를 잡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무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넘버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지금 1000개로 되어 있는데 한 600개 정도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렌더의 옵션에 보면 스케일과 스케일 랜덤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무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 Shift 누른 채로 조금 나무를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나무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랜덤이스 항목을 선택을 해서 조금 랜덤하게 크기들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무의 모양의 방향성이 다 똑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헤어 밑에 보면 어드밴시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없던 항목이 나오는데 체크하면 로테이션 항목이 뜨게 돼요. 자, 여기에 항목을 체크를 해주고요. 자, 여기 이제 오리엔테이션 축 같은 경우는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 퍼스 항목 안에서 수치를 조금 이렇게 바꿔주면 랜덤하게 조금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움직여주고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을 조절해주면 오브젝트들이 전체적으로 랜덤하게 배열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집의 위치 안쪽에도 이렇게 나무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모델링 할 때 여기도 살짝 보이는데 아예 안 보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무가 심겨졌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위치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 웨이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나무의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트라는 항목은 여기 좌측 상단에 에디트 모드 들어갈 때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웨이트 페인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웨이트 페인트 선택을 해주면 자, 지금 파랗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웨이트는 0부터 1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웨이트라고 해서 1이라고 나와 있고요. 레디우스라고 해서 50픽셀로 나와 있어요. 이 레디우스는 이제 브러쉬의 크기를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대가로와 소가로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웨이트가 1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색깔이 들어갑니다. 색깔이 들어가죠. 지금 세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팔로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팔로프에서 기본적인 브러쉬 말고 한 번에 지정하겠다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빨간색이 나오고요. 제가 121만큼의 웨이트를 여기 부분에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변한 거고요. 빨갛게 지정된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색깔이 점점 연해지면서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파란색의 영역은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웨이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나무들이 웨이트가 1인 부분에만 이제 심게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웨이트를 줘도 지금 나무들이 이동하지 않는 거는 옵션에서 아직 설정을 덜 했기 때문이고요. 파티클 옵션의 항목에 보시면 버텍스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버텍스 그룹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항목 안에 클릭하면 그룹이라고 생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웨이트를 누르는 순간 이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룹을 클릭하면 자, 갑자기 나무 심어졌던 것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조금 크기를 크게 해서 웨이트의 값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웨이트가 1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밑에 쪽에다가 지정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 주위의 웨이트는 0으로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웨이트를 강하게 주면 파티클의 위치들을 내 맘대로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됐으면 웨이트 모드는 나와서 오브트루 모드로 나오고요. 파티클 헤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